여러분 안녕하세요, 우크입니다. 자, 오늘은 또 학과특채 소시생이 이렇게 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렇게 멀리 안산까지 와가지고 촬영을 하게 됐는데, 안산 사시는 분은 아니고요, 또 저 멀리서 안산까지 이렇게 중간에서 만나기 위해서 오시게 됐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21년도 소방시험에 응시한 학과특채로 응시한 한예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우크TV에 지원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소방 공부를 하면서 제 경험이 조금이라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영상들을 보니까 어떤 댓글이 학과특채 그 영상도 이렇게 존버합니다 뭐 이런 댓글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지원자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지원자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꼭 개인적으로는 제 수험 생활이 조금 휘발되기 전에 가장 기억이 많이 남아있을 때 남기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소방에 지원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소방 자체에 대해서 약간 그런 뭔지 모를, 소방은 어쨌든 한국의 히어로 같은 느낌이잖아요. 면접 지원 동기로는 제가 그렇게 썼어요. 제가 어렸을 때 냉탕에서 막 수영하고 노는 걸 좋아했는데 어느 날 위기탈출 넘버원이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옛날 프로그램인데 그걸 보고 냉탕 사고 편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냉탕에 들어가지를 못했었어요. 그 여자분이 뭐 수치구멍에 머리카락 껴서 익사하는 약간 그런 거였는데 어린 마음에 보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그렇게 놀던 데서. 그래서 그 이후로 냉탕을 못 들어가고 한동안 이렇게 안전사고가 일상에서 참 쉽게 생기는구나, 그거를 예방하려면 안전 사전 교육이 가장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에 매주 위기탈출 넘버원을 챙겨보면서 혼자 어떻게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까,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았네요. 네, 구상을 하면서 이제 더 나아가서 나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구해내야 될까 혼자 그냥 이렇게 상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방 공무원에 관심이 갔고, 더 남을 도와주면은 뿌듯하고, 뭐 지갑을 하나 주워서 이렇게 드린다든지 이런 것도 되게 뿌듯해하는 성격이라서 조금 더 뿌듯한 삶을 살고 싶어서 되게 환상이 아직 가득해요. 아직 그 환상이 이제 실제로 임용이 되고 나서도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어쨌든 사회생활이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네, 맞아요. 네. 요번이 제가 두 번째 시험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공부한 기간이랑 작년과 올해 조금 차이점? 저는 일단 19년도에는 그 시험 삼아서 한번 그냥 공부 없이 해봤고, 그러고 나서 20년도에는 제가 11월부터 공부를 했는데 작년에는 3월쯤 시험이었다가 6월로 밀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하다가 어쨌든 엎어졌고, 제가 한 7개 정도 5개 정도 틀리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러면서 갔거든요. 근데 이제 7개를 틀린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죠. 그러면 올해 시험은 좀 어땠어요? 올해는 그래서 제가 제대로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만점을 목표로 잡고 공부를 했어요. 여자분들은, 그리고 학과특채 자체가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되게 필컷이 높아요. 조금 보니까. 맞아요. 네. 남자들도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학과특채가 제일 높더라고요. 맞아요. 아무래도 학교에서 배운 거를 그대로 시험으로 내니까 이게 또 그 사람들은 또 전공에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익숙하다 보니.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뭐 저희는 9급 특채이긴 하지만 어쨌든 시험 과목은 전혀 생소한 것들을 보거든요. 뭐 의학 용어 이런 거 안 보잖아요. ACLS 이런 거 안 보잖아요. 국어, 영어, 이제 소방학교는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는 같은 출발선상에서 시작을 하는데, 학과특채 같은 경우에는 소방학개론이나 법규 이런 건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익숙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평균이 조금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점을 목표로 잡고 공부를 하자 했는데 이게 마음이 안 잡혀서 조금 늦게 시작을 했어요. 이번 연도에는. 그래서 막 거의 한 달 정도 공부를 좀 미친 듯이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필기를 붙었죠. 그러면은 좀 필기 공부를 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요번에 합격을 하셨나요? 저는 이제 필기를 이번에는
근데 사람마다 공부하는 방법이 다 다르죠. 네, 다 다르고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글씨를 진짜 못 써요. 노트 정리를 진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초서를 거의 다 그냥 제 노트화 하자라는 느낌으로 위에다 포스트잇 붙여서 거의 다 제가 그냥 정리를 하는 식으로 해서 기초서를 계속 들고 다녔어요. 그런 식으로 하고 하루에 한 과목씩 하자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한 과목을 끝날 때까지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국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학개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속도가 처음에는 되게 느려도 어느 순간부터 되게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마지막 날에는 시험 전날에 스터디 카페를 들어가서 새벽 2시까지 그 책을 3번 정도 보고 그러고 나서 시험 보기 한 4시간 전에 일어나서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3과목을 싹 다 보고 들어갔어요. 저는 사실 궁금한 부분이 체력을 준비한 부분이에요. 전 체력 같은 경우는 필기를 어렸을 때부터 소방을 생각을 해왔어서 운동을 항상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마음처럼 쉽지가 않더라. 마음을 잡는 게 너무 쉽지가 않아서. 그쵸. 네,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조금 잘한다는 소리를 항상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만만하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지만. 네, 맞아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서 거의 한 대학생 한 22살쯤부터 헬스를 다니고 뭐 PT를 배우고 이런 식으로 운동을 배워왔고 공부를 하면서 계속 운동을 했어요. 공부를 안 해도 안 하면 그 죄책감에 운동하러 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나랑 비슷한데? 네, 공부 안 하고 운동하고 공부 안 하고 후회하고 운동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운동을 했고 이제 그리고 필기를 보고 나서 체력 학원을 등록을 했죠. 그러면 평소에 꾸준히 운동은 해오고 그 다음에 필기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체력 학원을 등록을 한 거고. 네. 그래서 체력 학원을 처음 갔을 때는 물론 여자분들은 조금 많이 낮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이게 기구가 너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쵸. 점수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조급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저는 부상이 제 인생에서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부상이 오더라고요.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오전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한두 시간 전에 일어나서는 몸이 안 풀릴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4시간 전에 일어나서 이번에도 계속 4시간 동안 스트레칭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허리 부상 때문에 유연성이 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가지고 저는 진통제 먹어가면서 4시간 정도 스트레칭을 하고 그러고 나서 들어가서 시험을 쳤습니다. 체력이 조금 가장 무서운 사람이 아예 기초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운동을 한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조금만 더 하면 만점 나올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면 만점을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다가 무리를 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꼭 부상이 찾아와요. 그래서 사실 유연성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절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정말 꾸준히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어쨌든 체력 학원에서도 성과를 내야 되고 그리고 본인도 욕심이 있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엉덩이와 요 햄스트링 근육이 유연해져야지만 부상 없이 자전거를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 허리를 늘려버려요. 맞아요. 네, 그럼 허리를 늘려버리면은 이 기립근이랑 그 주변 근육 자체가 약해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내가 꼭 자전거를 하다가 다치지 않아도 배근력 같이 순간적으로 힘을 쓰는 동작에서 근육이 약해져 있다 보니까 거기서 또 부상이 와요. 맞아요. 그리고 제자리 멀리 뛰기도 하면서 충격이 오니까 그렇죠. 늘렸다가 충격 왔다가 막 난리가 나더라고. 네. 허리가 순간적으로 힘을 써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허리를 늘려주는 운동이 아니고 엉덩이랑 그 다음에 햄스트링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고 유연하게 만들어줘라. 그래야지만 부상 없이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순간적으로 힘이나 그런 스피드나 파워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의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조금 미리부터 필기 끝나고 준비하면 늦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필기 끝나고 준비하지 마시고 그 전부터 내가 유연성이 진짜 안 된다 그러면은 8개월 1년 잡고 집에서 틈틈이 여기 햄스트링이랑 이런 거 운동해 주세요. 또 이제 벌써 2년을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면서 특히 힘들었던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가장 크게는 불합격에 대한 불안감. 네, 그 불안감이 제일 큰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친구들을 잘 못 만나니까 친구들이랑 거리를 둬야 되고, 놀고 나면 공부하기 싫어지잖아요. 자체적으로 거리두기를 실시하셨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친구들이 야 놀자 이러면은 안 돼 미안해 이래놓고 나 공부해야 돼 이래놓고 공부 안 하고. 맞아. 그러면 이제 죄책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 그럼 또 운동하러 가야지. 네, 친구들한테 나 공부해야 돼 이러고 이제 공부 안 하고 운동하러 갔다가 또 오늘 하루 말아먹었네 막 이러고 또 후회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사람이 약간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진짜 그냥 공부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쵸. 네. 쉬운 게 아니에요. 공부하려고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는 것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또 하면 막상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시작하는 게 안 돼. 그리고 막 시작을 하더라도 내 글씨를 읽는 건지 인강을 보는 건지 그치, 집중도 안 되고 막 이러는 순간에 진짜 하기 싫다 막 이렇게 되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 소방을 치고 들어가서 혼자 다시 열정을 불태우고 뭐 우크TV 이런 거 보면서 막 그래 나도 저렇게 돼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공부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소방 공무원을 하면서 조금 더 발전하고 조금 더 내가 개발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고 하면은 소방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어요. 몸으로 배우고 나서 어느 정도가 쌓이고 나면 안전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육 쪽에서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쿠에게 만약에 이제 궁금한 점 그런 부분이 또 추가로 있다면, 자, 제가 방송에 못 닿는 부분은 오프 더 레코드라고 하고 아마 방송에 안 들어갈 겁니다. 자, 참고해 주세요. 네, 저는 일단 첫 번째 다른 인터뷰 보니까 학과특채 같은 경우에는 현장직 1년 후 내근으로 간다고 봤는데 대부분이 그러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있는 곳으로 밖에는 설명을 못 해드리죠. 제가 다른 시도는 경험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10명 중에 한 6명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네, 10명 중에 6명, 조금 많은 비율로 따지면 7명. 네. 근데 또 운 좋게 남아있는 사람들은 계속 남아있어요. 일단은 행복회로를 돌려서 네. 붙는다는 가정하에 네. 소방학교에 들어가실 분들이 지금 이제 많이들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경험자로서 가져가야 될 꿀템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가지고 생각하고 갈 꿀팁이 있다든지. 지금은 뭐 어떻게 장비를 제가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들어갔을 때 기준으로 일단 세면도구 가져가시고요. 네. 네, 그리고 세면도구. 체육복. 네, 그리고 슬리퍼. 뭐 이런 거 가져가시면 좋고요. 이제 현장에서 조금 필요한 거라고 하면은 이제 여름 기수랑 겨울 기수랑 조금 다른데, 여름 기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땀을 엄청나게 많이 흘린단 말이에요. 또 그 한여름에 방화복 입고 막 훈련해야 되니까. 저기 약국에 가면 그 포도당 알약 있죠. 그거 좀 챙겨 가시는 게 좋고. 갑자기 핑 돌 수 있어요. 그 더위 먹어가지고. 진짜 그러구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금 저는 지금은 뭐 준다고 그러긴 하는데 제가 훈련 받을 때는 안 줬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무릎 보호대. 네, 무릎 보호대를 조금, 왜냐면 소방이 생각보다 무릎을 굉장히 관절을 많이 써야 돼요. 이렇게 요구조자 2인 운반법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그 무릎을 땅에 이렇게 끌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무릎 보호대를 좀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쨌든 이 소방이라는 훈련 자체가 나에게 내 몸에 좋은 훈련이 아니에요. 왜냐면 남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불안정한 자세가 될 수밖에 없고, 왜냐면 남이 더 편해야 되잖아요. 요구조자가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헬스장이나 크로스핏 이런 운동하는 것처럼 정확한 자세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평소에 좀 운동을 해가지고 그런 불안정한 자세에서도 버틸 수 있는 근육들을, 그리고 버틸 수 있는 그런 힘들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고, 저보고 다시 소방학교에 가서 훈련을 받는다 하면은 저는 무릎 보호대. 무릎 보호대인데 그 리밴드라는 브랜드의 무릎 보호대가 있어요. 제가 평소에 지금 크로스핏 할 때 쓰는 그 무릎 보호대예요. 그러니까 다이소에서 그 헐렁헐렁한 무릎 보호대 사면은 그냥 똑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그런 거 평소에는 그 발목에다가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그렇게 내렸다가 이제 내가 훈련할 때는 무릎까지 끌어올리고 그렇게 좀 가능하니까 그런 거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뭐 무릎보드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이거는 완전 현실적인 부분인데 일하면서 힘든 부분이 당연히 있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에서 힘들 때 어떻게 이겨내려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래서 운동해요. 아, 운동으로? 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우스갯소리로 제가 말한 것 같은데,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진담이기도 해요. 화재 진압 같은 거 할 때 진짜 힘들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평소에 하는 운동보단 안 힘드네. 우와. 네, 그래서 그래, 내가 저번에 20kg 중량조끼 메고 박스 스텝업 3000개 했을 때 그거보단 안 힘드네. 진짜 멋있다. 그거 내가 평소에 뭐 와드 하는 것보다는 버틸만 하네. 약간 그런 생각으로 버텨요. 근데 만약에 가끔씩 나도 컨디션이 안 좋고 그래서 그거를 뛰어넘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래, 내가 그래도 소방관이고 크로스피터인데 이거는 이겨내야지. 사명감으로. 약간 그렇게 조금 혼자서 자기 암시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어차피 내가 여기서 쓰러져 봐야, 내가 여기서 포기해줘 봐야 누가 불 꺼주는 거 아니거든요. 누가 일 대신해주는 거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결국은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냐에 따라서 어차피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조금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출동 나가서 뭐 불 끄는 것도 되게 힘들지만은 옥상까지 막 올라가야 되는, 그러니까 불 끌어가는 과정이 힘든 경우도 더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오늘 하체 운동 제대로 하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와. 네. 이거 하고 나면은 하체 좋아지겠는데? 약간 이런 마음으로. 저도 운동을 크로스핏을 이제 기초반은 수강을 해봤었는데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은 약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뭘 하지 못하고 있지만 되면은 무조건 크로스핏을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 정신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일단은 이렇게 정보 전달을 위해서, 소방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우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하고 싶고, 저를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기하고 이럴 때 힘들 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거는 진짜 다행이네요. 네, 막 정보도 많이 얻고 이래서 너무 감사했고, 소시생 인터뷰인 만큼 소시생 이번에 보신 분들이랑 또 이제 앞으로 보실 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이번에 응시하신 분들은 너무 수고 많으셨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 저 또한 그러하고, 또 새로 도전하실 분들은, 그리고 특히 학과특채 분들은 조금이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 조직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너무 존경스럽고 감사하고 저도 따라가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같이 준비한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에게 참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고, 내 친구들이랑 뭐 이제 가족들, 뭐 사장님, 뭐 이런 분들, 선생님 다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일단은 유튜브에 나오는 거니까. 이제 박제됐습니다. 네. 합격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합격 안 하면은 모자이크 해주실 수 있나요? 약간, 네. 합격해도 이제 저기 전남 소방학교 가가지고 우쿠TV?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는 척 해주시면은 제가 커피 사드리겠습니다. 커피. 네. 그리고 이제 막 소시 생활이 많이 힘들고 좀 암담하고 그런 분들 많으셨겠지만, 그만큼 제가 웅크려서 열정을 쏟아내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또 언제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아볼까 싶은 마음도 있으니까 그런 거 끝까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또 개인적으로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조직에 속하게 된다면 정말 걸맞는 인재가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학과 특채 소방 소시생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제 일정상 당분간은 이제 마지막 소시생 인터뷰가 될 것 같고요. 좀 추후에 제 이 영상은 제 생각에 지금은 조회수가 안 나와도 한 내년 3월에서 맞아요. 4월쯤에 갑자기 이상한 알고리즘으로 떡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한 내년쯤에 조금 더 다시 소시생 인터뷰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인터뷰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그러면은 우쿠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